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 솔루션 TV닥터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협심증입니다. 우리가 흔히 심장이 뛴다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 뜻으로는 우리가 열정적이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살아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그만큼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텐데 오늘은 이 심장과 관련한 건강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최병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심장내과 전문의 최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 협심증인데 심장과 관련한 질환이잖아요. 심장이 우리 몸의 구석구석으로 혈액을 보내는 역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협심증은 이 심장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나오는 건가요? 예, 협심증을 알아보기 전에 그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증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네. 동맥경화증이라는 거는 콜레스테롤 질환이고 노화 현상 때문에 혈관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비교적 젊은 나이에 혈관은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깨끗해요. 아주 깨끗하고 나이가 들면서 노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혈관 내막에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이 쌓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이 부피가 커지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은 혈관 바깥에 파이브로스 캡슐이라는 게 있어서 비교적 안전한데 이러한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이 플래크라고 그렇게 만들죠. 만들어서 혈류 장애를 일으키게 되면 그게 나중에 흉통이 있을 때 협심증이라는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협심증이 생기면 이렇게 심장이 막 이렇게 쪼그라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까요? 환자 스스로가 그런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건가요? 생각보다 협심증의 증상은 되게 다양합니다. 대부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증상은 물론 가슴 쪼인다는 증상이고요. 그다음에 벽돌로 얹어놓은 것이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고춧가루 뿌리는 듯이 따갑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슴이 빠개진다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러한 협심증의 증상이 심장에만 국한된 건 아니거든요. 간혹 가다가 명치 부분에 통증이 있는데 이러한 명치 부분의 통증을 소화기 질환으로 오인을 해서 소화기내과에서 약을 먹다가 증상이 호전이 없어서 심장내과로 찾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협심증의 통증이 왼쪽 어깨로 방사되는 경우도 있어요. 왼쪽 어깨가 방사되어서 정형외과 다니는 경우도 가끔씩 있고요. 드물게는 이러한 협심증의 통증이 턱까지 방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극히 드물게는 치과 치료까지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협심증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네. 대부분 협심증은 심장이 부하가 많을 때 생기는 통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거나 그냥 갑자기 막 스트레스 받을 때 협심증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걸어 다닐 때는 괜찮은데 조금 빨리 걸어 다니고 계단 올라갈 때 가슴 통증이 있더라. 아니면 집안일을 하는데 옛날엔 괜찮았는데 무거운 물건 들고 다니고 집안 왔다 갔다 하는데 통증이 생기더라. 이러한 통증이 심장에 부하가 걸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상황에서 통증이 생기는 게 협심증이고요. 통증의 지속 시간을 보시면 그렇게 길게 통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 통증이 있다가 안정치료하시면 금방 통증이 좋아지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증이 협심증이고 협심증의 통증은 주로 이제 나이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게 혈관 확장제거든요. 혈관 확장제 쓰면 시원하게 금방 좋아집니다. 그리고 협심증의 또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게 좀 가슴이 조금 넓게 아프거든요. 이게 좁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끝으로 가리키면서 여기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협심증의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이런 통증이 이렇게 옮겨 다니는 통증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통증도 협심증의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제가 또 듣다 보니까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 심장마비와 이 협심증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협심증과 심장마비는 완전히 달라요. 같은 병이지만 다릅니다. 협심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관상동맥에 플래크가 만들어져서 혈류 장애가 생기면서 운동할 때 흉통이 생기는 게 협심증인데 네. 심장마비는 그러한 플렉이라고 했던 그러한 플렉이 볼륨이 커지면서 그 볼륨 주위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 그 위에 덮고 있는 파이브로스 캡슐이라고 있는데 이게 골마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골마 터지게 되면 그 주위로 혈소판이 달라붙거든요. 혈소판이 달라붙으면서 안에 혈전이 생겨요. 혈전이 생기면 혈관이 갑자기 막히죠. 이런 상태를 이제 급성심근경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급성심근경색 1시간 내에 갑자기 심실,
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잘 생기거든요. 심실세동은 말 그대로 심장이 거의 안 뛰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안 뛰게 되면 이제 심장 마비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병원에 오기 전에 심실세동이라는 빈맥이 생겨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주위에 숨을 안 쉬고 하면 심폐소생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똑똑 쌤 도와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진료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처방전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례자부터 만나볼게요. 네, 저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영업직에서 일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회식을 겸한 술자리를 갖는 편인데요. 그런데 최근 술을 마신 다음 날 새벽 가슴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런 통증이 협심증과 관련된 일일까요?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이런 사연입니다. 네, 그 술을 마시고 나서 다음날 통증, 물론 뭐 내시경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내시경해서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약물 치료도 해봐야 되겠는데 내시경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고 약물에 반응이 없다면 협심증을 고려해야 됩니다. 네.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협심증 중에 안정형 협심증도 있지만 변이형 협심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변이형 협심증은 주로 술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심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흉통의 기전은요, 주로 혈관 경련 때문에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 드시고 다음날 아침에 혈관 경련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가라앉는 이런 양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통증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변이형 협심증으로 진단을 하고요. 실제로 병원에 오시면은 관상동맥 조영술을 합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서 혈관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로 혈관 안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약을 주입을 해서 혈관 경련이 생기는지 안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혈관 경련이 생기면 이분은 변이형 협심증에 확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변이형 협심증들은 약물에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혈관 확장제를 쓰면 아주 효과가 좋아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면 환자 증상은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네, TV닥터 처방전 계속해서 협심증과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은 건강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인 스스로 가슴 통증을 느꼈다면 가장 먼저 어떤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흉통으로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검사 들어보셨죠? 심전도 검사입니다. 심전도. 그 다음에 검사는 관열적 검사와 비관열적 검사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비관열적 검사, 관열적 검사는 피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열적 검사의 대표적인 거는 관상동맥 조영술이죠. 네. 그래서 이 환자의 흉통이 심장혈관 때문에 그렇다라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서 그 혈관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혈관이 아주 심하게 좁아져 있다 그러면 그 혈관에 스텐트 시술을 바로 하고 나올 수 있는 검사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비관열적 검사에는 심장 초음파, 운동 부하 검사, 관상동맥 CT, 그다음에 칼슘 스쿼라고 CT도 따로 있거든요. 이러한 검사들을 해서 심장 흉통을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협심증이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과격한 운동을 조금 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이런 환자들은 어떤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협심증 있는 사람들의 운동량을 따라서 운동을 안 한 군, 운동을 적당하게 한 군,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한 군 나누어서 보니까 운동을 적당하게 한 군들이 협심증 환자들의 사망률이 줄더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운동량이 적당한 건지는 일주일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한 번 운동할 때 한 30분 정도 적당히 등에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이 적당합니다. 이게 최소 운동량이거든요. 네. 뭐 나이가 드신 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 번 운동할 때 30분 정도, 그다음에 일주일에 4-5번 정도 운동하는 게 적당한 것 같고요. 비교적 젊은 분들은 뭐 한 10,000보 정도까지는 괜찮거든요. 10,000보 걷는 운동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운동을 좋아하는 분이다. 그러면 가벼운 조깅 네. 한 1시간 이내 한 45분 정도 하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협심증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할까요? 협심증의 증상 아까 흉통이 이야기했는데 흉통이 20분, 30분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응급실에 와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협심증의 통증은 보통 10분 내에 가라앉거든요. 네. 그런데
20분, 30분 정도 지속된다는 것은 극성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에요. 그래서 머리 혈관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심장마비가 생기면 4분 내에 머리가 손상되기 시작하잖아요. 심장 근육은 20분 이후부터 심장 근육은 손상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흉통이 생기면 반드시 병원에 와서 심전도를 찍어서 급성심근경색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급성심근경색이라 그러면 혈관을 빨리 개통수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혈관 개통술은 1시간, 2시간, 3시간 내에 하면 되게 효과가 아주 좋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혈관 개통술의 효과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지나고 48시간 지나고 나서 혈관 개통술을 한다. 혈관은 벌써 이제 심장 근육 괴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통술을 해도 환자의 요는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혈관 개통술이 늦어지면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고 그러면 그 환자는 이제 심부전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네. 심부전이 생기기 때문에 평생 숨이 차고 심부전 때문에 힘들어하게 됩니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협심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건강한 100세 시대에 맞이하는데 핏줄 건강 되게 중요합니다. 핏줄 건강은 젊을 때부터 콜레스테롤 관리하고 고혈압 관리하고 적절한 운동하시고 좋은 생활 습관 유지하시면 핏줄 건강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핏줄 건강 유지하셔가지고 건강한 100세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유익한 처방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더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